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저는 물론 저희 가족까지 큰 화를 입을 뻔한 무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때는 7,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종이박스 또는 골판지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자 5명과 그리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력으로 따지면 10년이 훌쩍 넘은 베테랑들이라 그 당시 제 위치는 막내 바로 위, 그러니까 6명 중 5번째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 직원이었던 창수 동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님, 오늘 소주 한잔 어때요? 오늘? 왜? 뭔 일 있어? 제가 알던 창수는 평소 헬스에 빠져있는 놈이었고 운동 때문에 술은 일절 마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술 한잔을 하자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에이, 형님, 제가 살게요. 가시죠. 그렇게 저는 창수와 술을 마시게 됐고 둘 다 취기가 올랐을 때 창수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님,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 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막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며칠 전에도 반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가르치듯이 뭐라 하고,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아유, 그래. 창수야, 너만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현장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자 창수가 다시 말을 꺼내는데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형님 말대로 인원이 정해진 건 알죠.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만약에 반장님이 그만두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경태 형님이 반장이 될 텐데 형님도 반장님 라인 말고 이번에 경태 형님 쪽으로 오는 건 어때요? 지금 실세는 반장님이 아니고 경태 형님이에요. 그 당시 저는 창수가 술에 취해 내뱉는 말이라 판단했고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뭐 그런 생각에 측은함까지 들었었죠. 창수야, 꼴랑 6명밖에 안 되는 현장에서 라인이 있다는 게 웃기지 않냐? 반장님도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는 상급자 말을 따라야지.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알겠냐? 그렇게 창수와의 술자리는 끝이 났고 아마 그 뒤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곧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반장님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결근을 했던 날인데 제가 여태 근무하면서 반장님이 아프다는 말은 처음 들었던 날이었죠. 뭐 단순 몸살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해 들은 내용은 반장님이 퇴근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데 그로 인해 안화골절과 치아 파손까지 전치 8주가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창수와 둘이서 반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었고 저는 반장님을 보자마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와 창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창수의 표정을 보게 됐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듯 웃고 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창수를 불러 한마디 했었습니다. 창수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지금 웃을 때냐? 형님 왜 그러세요?
그냥 웃긴 일이 생각나서 웃은 건데. 근데 형님, 만약에 반장님이 퇴사하면 저도 막내 벗어날 수 있겠네요? 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는 이런 상황에 창수가 하는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건이 혹시 창수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창수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마 그 시점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까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모르는 남자가 따라온다거나, 또 저희 집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던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위기는 모면했지만 저와 아내는 이런 상황들이 무섭고 불안하기만 했었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반장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가까운 사람이란 촉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창수가 유력한 범인일 거라 판단했죠. 그 이유가 병원 앞에서 싸우고 난 뒤 창수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가끔 일을 하다 눈이 마주치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뭔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고 반장님은 퇴원을 했었으나 결국 퇴사를 결정하셨죠. 그게 반장님을 폭행한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또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퇴사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선 서열 2번째였던 경태 형님이 반장으로 승진했고, 창수는 바라던 대로 막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창수는 경태 형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갖은 아부를 떨고 다녔는데, 그 덕에 비교적 편한 업무만 골라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운 털이 박힌 건지 막내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얼마 뒤 반장님을 그렇게 만든 범인이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반장님을 폭행한 가해자는 필리핀 남성이었는데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저희 회사 사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던 창수는 아니었고, 글쎄 이번에 반장으로 승진이 된 경태 형님의 지시라고 하더라고요. 경태 형님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반장님 눈을 실명을 시켜달라고 했다던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모든 일들이 반장님과 경태 형님 2분의 기싸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분은 입사 동기였지만 리더십이 강했던 반장님이 먼저 승진을 했고, 그때부터 경태 형님은 불만을 가지면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회사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반장님은 고깃집을 선호했고 경태 형님은 횟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보다 고기가 나을 것 같아서 반장님 의견에 따랐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경태 형님 의견에 동의를 했었죠. 누가 봐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반장님과 경태 형님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회식은 반장님의 의견대로 고깃집이었고, 본인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경태 형님은 반장님을 밀어내기 위해 그런 짓을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창수가 제기했던 말들은 제가 반장님의 라인이라 판단하고 저를 설득시킬 목적이었는데, 제가 창수의 말을 듣지 않자 그걸 본 경태 형님이 저희 아내까지 건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6명밖에 없는 작은 현장에서, 그것도 10년이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수는 경태 형님과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경태 형님은 구속이 되었고 창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태 형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 창수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경태 형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둘만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작업자들이 다 바뀌고 제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자꾸 사소한 일 때문에 뒤에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지 참 씁쓸하면서 사람이 무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